안녕하세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백선의 대표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시간에요. 이번에는 저희 카페에서 만든 그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계산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무료 버전이고요.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일근지, 격일제, 3교대까지 저희가 계산해 놨으니까요. 여러분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근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산출 내역서고요. 자, 일근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한 분만 드린다. 일한 사람만 주는 겁니다. 이날 어떤 분들은 유급휴일이니까 돈을 더 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유급휴일 날 돈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셨다. 그날 이분이 뭐 일이 있어서 누구 대신에 일했다, 뭐 격일제 근로자 대신에 일했다 라던가 이렇게 일한 경우에만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근직 근로자 김말동 씨가요, 서문인데요. 근로시간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 예시를 보면 아침 9시부터 24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18시부터 19시까지예요. 자,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건 총 7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부터 18시부터 그러니까 6시부터 7시죠. 요 사이에 쉬고 그 다음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7시, 8시, 9시잖아요. 7시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8시, 9시, 10시 이렇게 3시간을 근무를 했죠. 자, 휴일 근로에는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이내에 근무한 거는 8,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8시간, 그리고 8시간 초과는 19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 3시간에, 그리고 야간 근로시간에 일한 거는 여기다 표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22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 건 이 열에다가 기재를 해줬습니다. 요거를 열을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 C열은 8시간 이내, 그 D열은 8시간 초과한 거, 그리고 8시간을 초과했는데 8시간 초과하고 야간에 일한 거 이렇게 각각 표기를 해준 겁니다. 자, 여기는 8시간 초과 플러스 야간 근로, 여기 2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각 표기를 해줬고요. 이분이 주소정에 8시간씩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40시간, 그리고 주휴가 8시간이다. 그러면 48시간이겠죠. 월소정 근로시간은 48 곱하기 4.345로 해서요. 209시간의 월소정 근로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기본급과 재수당을 넣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가상 수당이라던가 통상임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이 나왔고요. 이 350만 원에 대해서 좀 줄여볼게요. 10만 원으로 줄여볼게요. 100만 원은 너무 크니까. 자, 260만 원이 나왔죠. 260만 원 이 금액을 월소정 근로로 나누니까 12,440원이 나왔습니다. 자, 12,440원인 시간급을 계산을 해줄 건데요.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시간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5배, 8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는 시간급 곱하기 3시간 곱하기 2.0배, 22시에서 06시 사이에 일한 거에 대해서는 2시간이죠. 시간급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5배 해서 요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합계액인 28만 6,130원이 나온 거고요. 판도라 소장은 그날 4시간만 주간에 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 370만 원 나누기 209를 하니까 시급이 17,703원이 나왔고요. 17,703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1.5배를 내서 106220 금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맞고요.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었고 또 요번에 근로자의 날이 왔잖아요. 그러면 2배를 줘야 되나 보다 더블로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일했을 때는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계산해서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산할 때 각각 해당하는 근로시간만 넣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 방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월 근로시간은요. 주간 근로시간 플러스 주유 근로시간 곱하기 1 나누기 7 나누기 12개월로 했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실 이거 쓰는 방식은 이거보다는 이렇게 계산해서 4.345 해주는 주 요거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제가 보도 잠깐만요. 그래서 월 근로시간은 주간 근로시간 플러스 주유 근로시간에서 곱하기 4.345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따옴표를 써줘야지만 얘를 먹나 봅니다. 안 먹네요.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좀 수정해서 어쨌든 이 월 근로시간 구하는 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쓸게요. 그냥 여기다가 주간 여기다가 주간 곱하기 4.345 주 이렇게 하면은 월 소정 근로시간 나오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 방법도 있고 요 방법도 있는데 요게 더 쉬워서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격일제 근로자예요. 격일 근로자. 격일 근로자는요. 여러분들 격일 근로자의 특성은요.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휴일날 쉬나요? 안 쉬나요? 당연히 일하잖아요. 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일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자, A조랑 B조가 세트예요. A조랑 B조랑 같이 근무를 해요. 이분이 A조가 24시간 일하지만 이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거의 조건은 다음날 24시간을 휴무한다는 거에 이게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조랑 B조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뭘까요? 일하신 분만 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B번과 일하시는 분 모두 드려요. 왜냐? 이분과 이분은 만약 정양용님이 오늘도 24시간 일하고 내일도 24시간 일한다면 이분이 다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정양용님과 신용모님은 같은 조예요. 그래서 정양용님이 오늘 24시간 일하지만 내일 정양용님은 24시간을 쉬고 신용모님이 내일 24시간 일하기 때문에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 자, 휴게 시간을 여기 주간하고 야간하고 했죠.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거기서 주간과 야간 휴게 시간을 더한 거 4시간을 빼면 20시간입니다. 이 20시간을 2로 나눠요. 왜냐하면 하루에 근무하는 거를 이틀에 나눠서 원래 근무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10시간이 나왔죠? 10시간에 대해서 이제 월소정 근로 시간을 구할 건데요. 24 빼기 휴게 시간 나누기 2 곱하기 365 나누기 12. 2일은 격일. 그리고 365일은 1년이고요.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월소정 근로시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분의 월간 통상임금을 구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뺍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재수당을 더해서 250만 원이 나왔으면 250만 원 나누기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고요. 이 시간급을 이 일일 근로시간에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2,200원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분이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이유는요.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이죠. 그죠? 자,
300만 원으로 곱하면 시급이 9,160원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위반되지 않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읽은 자인 경우에는 이분이 근로했을 경우에만 돈을 지급합니다. 자, 격일제 근로자의 같은 경우는 A와 B조가 세트이기 때문에 A조가 24시간 오늘 근무를 하는 거는 내일 24시간 쉬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조와 B조는 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루치씩 일당을 지급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 씨와 신윤복 씨가 만약에 신윤복 씨가 쉰다고 하더라도 정약용 씨와 신윤복 씨는 각각 하루치의 일당을 받는다. 그런데 하루치의 일당은 24시간이냐? 아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서 격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2시간이다. 그러나 여기서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만 준다. 휴게시간 거는 빼고 준다. 즉 주간 휴게 시간과 야간 휴게 시간이 만약에 4시간인 경우에는 24 빼기 4로 하고 여기처럼 6시간인 경우에는 24 빼기 6을 한다. 그래서 시간을 반으로 나눈다. 18 나누기 2 하니까 9가 된다. 그래서 그날 근로시간은 9시간이고 이 9시간에 대해서 월 근로시간을 구할 때는 24, 하루에 24 빼기 휴게시간 나누기 2일 곱하기 1년 365일 나누기 12개월로 나누어서 월 소정 근로시간을 구한다. 그래서 통상임금 중에 야간가산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나누기 월 근로시간은 시급이 되고 시급을 가지고 일일 근로시간을 곱하여서 휴일 근로시간을 계산해 준다. 자, 이번에는 그럼 3교대를 한번 볼까요? 3교대는 격일과 같습니다. 이분들이 주야비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주당비, 주야비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각각 이 세트로 이분 A, B, C가 모두 세트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8시간 일했을 때 다른 분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죠. 뭐 어떤 분은 B번이죠. 그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클을 같은 한 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하신 A만 주는 것이 아니고 A 그날 다음날 근무한 분과 쉰 분 A, B, C 같은 조를 모두 각각 하루치 일당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1, 2, 3일 차를 모두 더한 다음에요. 그걸로 3일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그게 1일 근로시간이 되는 겁니다. 28 나누기 3을 하니까 9.33시간이 됐네요. 요거를 그러면은 월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하냐? 요 3일치 1일, 2일, 3일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다음에 3일로 나누면 1일 근로시간이 나오겠죠? 1일 근로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월 소정 근로시간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역시 통상임금 중에 야간가산수당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월간 통상임금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되죠? 그럼 시간급 곱하기 이분에게 원래 지급해야 될 일일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자,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이분은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24 나누기 3을 했더니 8시간이 됐고요. 8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12를 했더니 243.33이 됐습니다. 이분의 통상임금인 305만 원을 243.33으로 나눴더니 12534가 나왔고요. 이 금액을 이분의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줬더니 100,280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금액은 100,272인데요. 급여는 낮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업해서 맨 마지막 장으로 그 수당 올림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중요점은 A, B, C가 세트라 그러면 A, B, C 3일치에 대해서 지급하면 되겠고 그 금액을 3으로 나눠서 하루치 일당을 각각 지급한다. 격일제 같은 경우는 이틀로 나눠서 각각 하루치 근무
그 수당을 지급한다. 읽을 자는 근무한 분만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일제와 3교대는 근무하지 않은 분도 지급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 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에 지급되지 않고요. 휴일 근로수당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과 휴일 근로수당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더 하나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이나 이거랑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무급휴무일 이런 날이랑 근로자의 날이랑 합해졌을 때는 이 근로자의 날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요거는 저희 카페에 올려놓은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계산식이나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격리 업무의 진심인 판도라 격리실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